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나온 2024년 출판시장 통계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꽤 규모 있는, 그러니까 71개 주요 출판사랑 관련 기업들의 작년 실적을 모아놓은 거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년 안에 우리 출판시장이 어땠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볼까요? 71개 주요 출판사들 총 매출액이 나왔는데 약 4조 8,911억 원, 전년하고 비교하면 0.1% 살짝 줄었어요. 네,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죠.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총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네, 이게 약 1,468억 원인데 전년보다 무려 36.4%나 증가했어요. 와, 36%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뭔가 비용 절감을 크게 했거나 아니면 고수익 상품 판매가 늘었거나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일 덩치가 큰 교육 출판 부문은 어땠습니까? 여기 회사가 42개나 되네요. 네, 교육 쪽은 매출액이 약 4조 1,622억 원, 전년 대비로는 오히려 1.7% 감소했습니다. 아, 여기는 매출이 줄었군요. 그런데 교육 부문도 영업이익만 보면 또 늘었어요. 8.7% 증가해서 약 915억 원. 오,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한 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교과서나 학습 참고서 분야는 영업이익이 21.8%나 크게 줄었어요. 아, 핵심 분야가 오히려 네. 그리고 외국어 학습 교재나 뭐 다른 기타 분야는 적자폭이 더 커졌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익은 늘었지만 실제 주력 사업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교육 시장 내에서도 온도차가 상당하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서점에서 많이 접하는 단행본 시장,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달랐을까요? 여기는 22개사 통계네요. 네, 단행본 쪽은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매출 합계가 약 4,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어요. 오, 여긴 성장세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에요. 약 431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05.3%나 급증했습니다. 105%요?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배 이상 뛰었죠. 특히 이제 문학동네나 창비 같은 주요 출판사들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거든요. 아, 이게 뭐 단순히 베스트셀러 몇 권 덕분인지 아니면 뭐랄까 출판사들이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든지 마케팅을 효율화했다든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눈에 띄는 숫자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핫하다는 분야죠. 만화, 웹툰, 웹소설. 이쪽 출판 부문 8개사는 어땠나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매출액 합계가 약 2,635억 원, 전년 대비 22.1% 증가하면서 여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어요. 역시 이쪽이군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요? 네, 약 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5.9% 증가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와, 385%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D&C 미디어라는 회사가 이 부문 1위로 올라서면서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끈 영향이 커 보입니다. 역시 디지털 콘텐츠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디지털 강세가 확실하네요. 자, 그럼 출판사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책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점 쪽은 어땠는지도 잠깐 볼까요? 주요 온 오프라인 서점 5곳의 실적입니다. 네, 서점 쪽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5개사 매출 합계가 4.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189억 원 흑자로 돌아섰어요. 오, 흑자 전환 성공했네요. 네, 특히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게 좀 특징적이고요. 예스투파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서점도 선방했군요. 네. 그리고 전자출판 플랫폼 기업들 13개사 통계인데요. 여기도 매출이 12.2%, 영업이익이 25.6%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유통채널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이 보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들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점이죠?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 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만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출판사를 다 포함한 건 아니다. 그렇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서적 출판 업체 중에 개인 사업자 비율이 거의 78%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아주 영세한 곳들이 많다는 거죠. 78%나요? 그럼 이 보고서에는 그런 작은 출판사들 상황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통계가 전체 출판 시장의 모든 면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어디까지나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점은 꼭 유념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2024년 주요 출판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은 좀 정체된 느낌인데 수익성은 크게 좋아졌어요.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특히 단행본 분야 그리고 웹툰, 웹소설 분야의 이익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가장 큰 시장인 교육 출판은 겉으로 보기엔 이익이 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좀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네. 매출 성장은 멈칫하는데 특정 분야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건 혹시 우리 한국 독자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출판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는 아닐까요? 아,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